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의 행복과 국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 헌법 10조라고 합니다만은 행복 추구권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행복에 유익한가, 이런 것, 즉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상, 지적 수준에 따라서 국가와의 관계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서 다소 엉뚱한 테마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 유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죠. 이것을 당연하다고 하기 전에 이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국가 이데올로기의 그 작용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권리와 의무를 국민에게 부여하게 되죠. 이것을 당연하다고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교 앞에 30km로 속도 제한을 하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명분상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것이 바로 개인의 책임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잘못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앞에 30km 속도 제한, 재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화 이런 것들,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규제, 수시로 바뀌는 이러한 주택 정책들, 각종 통신 규제, 세법 등 이건 제가 깊이는 안 봤지만은 상호간의 중복, 모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어떤 다툼에 대한 임의 조정,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매우 불필요하고 불필요한 간섭으로서 국민들의 자유, 신체, 경제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정작에 손대야 하는 수십 년 전에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방치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와 어떤 공평성, 정의가 매우 훼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입법기관이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서 진영 논리가 만연하고 개개인 의원은 단지 당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을 뿐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공평성보다는 이념,
공천 등이 법률 변경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버트 스펜서라는 분은 국가 이데올로기가 그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들의 면책성, 비개인성, 영속성으로 모든 독재 중에서도 가장 더 개인을 짓누르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규제 법안과 규칙을 계속해서 위반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절차로 사소한 행동까지 규제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점점 더 좁게 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을 아주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팽배한 현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버트런트 러셀은 이러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꼰 바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원자폭탄을 만들고 자신들이 원자폭탄을 통제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선전한다.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을 개탄하였지요. 실제 사례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국민의 행정민원에 대한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의 무지라든지 편의, 무사 안일은 국민이 많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염없이 바꿔가는데 탄력적인 대응보다는 몸보신이 우선인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의 그 판결에도 보는 국민을 아주 슬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통한 과거 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를 몰라치면은 전혀 의외의 판결이 너무 많다는데 놀라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징역 15년은 일반적 형량일 정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살인에 대해서 15년이라는 특히 올해같이 요새같이 수명이 긴 이 시대에 징역 15년이 가당키나 합니까? 중학교 동창 여자친구를 여행 중 폭행으로 목이 부러져 식물 인간을 만든 가해자에게 징역 10년도 안 되는 판결이 있는 등 선량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형량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신경은 제명에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러한 행위가 정의의 실천보다는 공무원들의 1차원적 생존 이익에 더 전도되는 포퓰리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암울하게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만이라도 정의에 가까운 어떤 실행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참고로 포퓰리즘의 특징을 가진 자들은 현대사회의 노예와 같은 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동적 성격을 가지는데요. 첫째는
자기의 약함을 권리로 위장하며 자신의 불행은 사회나 제도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기적이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하는데 자신은 누구보다도 이기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이들은 대체로 기득권에 대한 혐오감이 강하면서 용기도 없고 조직과 집단에 순응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개인의 주체나 취향을 강하게 부르짖으면서 대중유행에 순응하는 그 생활을 즐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체성, 자유, 사랑, 창조와 같은 행복 본연의 특징과는 매우 먼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퓰리즘적으로 국가를 쥐락펴락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들의 단체 목소리에 굴복하거나 악용됨으로써 후진적 사회나 야만인의 개화를 위한 제도가 성숙한 현대국가에서 미흡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입법화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결과는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며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선량한 국민은 국가와 포퓰리즘의 합작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피해를 인지도 못하고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라는 거대 조직은 항상 국민을 위하는 정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그 이데올로기의 정합성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